안녕하세요. 세종인사이드 윤진아입니다. 여러분 풍선 아트 잘 알고 계시죠? 생일 파티, 돌잔치, 개업 행사 등에 사용되기도 하고 또 아동 교육이나 활동에도 활용되기도 합니다. 일회성 파티장의 조형 장식에 활용이 돼서 또 파티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세종에서 이 풍선 아트와 다양한 아동 체험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경희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역시 우리 스튜디오가 풍선 아트로 아주 풍성해졌습니다. 아, 그런가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네. 세종인사이드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에 내려온 지 5년 차 새내기 시민입니다. 그런데 네. 5년을 살면서 여기에서 처음에 3년 정도는 그냥 집에 있다시피 공방만 운영하면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2년 정도 밖으로 나오니까 새로운 세계가 보이더라고요. 아, 여기가 세종이구나. 제가 사는 곳은 조치원입니다. 조치원에 대해서 이따가 말씀 많이 드릴게요. 네. 김경희 선생님께서는 아동 미술 실기를 또 공부를 하셨고요. 지금은 풍선 아트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풍선 아트인데 어떤 예술인가요? 풍선 아트가 왜 아트라는 단어가 들어갔냐면은 풍선 자체는 이렇게 형태가 길거나 동그랗거나 네. 꼬리가 있거나 그런 건데 여기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그 모양 그대로지만 우리가 여기다 공기를 집어넣어요. 공기라는 거를 집어넣어서 형태를 변화시키면서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걸 아트의 영역으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공기 조각가라고도 하고 네. 예, 벌룬 아트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다양하게 표현되어질 수 있고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트렌드가 이 풍선만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은 이런 꽃과 같이 네. 커다란 꽃을 같이 응용해가지고서 장식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행사에 그 가치를 더해줄 수 있는 네.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공기 조각가라는 말이 굉장히 네. 낯설지만 멋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풍선으로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풍선으로 다양한 활동을 한 게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회사를 다니면서 네네. 그곳에 있는 언니가 글씨를 써달라고 하면서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가자마자 임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행사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꾸미는 것도 글씨를 가지고서 하고 또 풍선도 같이 겸해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는 아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있다가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게 되니까 네. 주변에 있던 원장님께서 와서 뭐라도 좀 가르치면 원비도 네. 세이브 시켜준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서 반가운 이야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 풍선 아트가 이제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들어와 있잖아요. 어떻게 네. 활용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풍선은 제가 처음에 이제 종이접기를 어린이집을 갔다라고 하면은 네. 종이가 보여주는 색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색상을 가지고도 수업을 충분히 했었는데 풍선이 들어가면 훨씬 더 아이들이 까르르 하는 소리가 훨씬 더 커지더라고요. 반응이 좋군요. 네, 그래서 조그마한 풍선에 공기를 집어넣으니까 커다래지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색깔별로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색상 중에서 미술 영역에서 말하는 색의 삼원색, 빨강, 파랑, 노랑, 빛의 삼원색, 빨강, 초록, 노랑 이런 것들을 풍선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시각적인 교육을 할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색이 10색상한 표라 그래서 10가지 색상이 있는데 기본색 빨강, 노랑, 파랑을 놓고 그 사이사이를 풍선을 불어서 채워주면서 보여주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네. 이게 말과 글은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교육이면 훨씬 더 이해하기도 쉽고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아동 미술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하셨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아동 분야에 좀 관심을 갖게 된, 공부를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아이들을 참 좋아하는데요. 네.
결혼을 해서 첫 번째 아이를 가졌을 때 뱃속에 이렇게 배가 남산만해지는데도 불구하고 뱃속이 누군가가 있다, 생명체가 있다라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명을 낳고 3년 뒤에 2명을 낳고 세 번째 수술까지 하려고 하니까 선생님한테 갔을 때 그때 2000년도에는 3명도 위험하니까 네. 하는 때인데 대학병원이라서 네. 3명 괜찮아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왕이면은 한번 날 수 있으니까 쌍둥이였으면 좋겠다고 해서 선생님 쌍둥이 했는데 욕심버려 하나밖에 없어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들을 뱃속에 있는 것도 좋아하고 낳아서 키우는 것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그때 집에서 놀면 뭐하니 했던 그 사람이 네, 네. 제게는 또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좋은 계기를 만들어 주신 은인이네요. 네. 네. 아이들과 관련된 그런 사랑의 눈빛으로 활동을 하시다 보면 자녀들이 보는 엄마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잘 못해주는 부분이 참 많거든요. 그래요? 네. 왜냐면은 이제 밖에서 바쁘다 보면은 네. 안에서는 솔직히 가면 힘드니까 그렇죠. 가고 쓰러지잖아요. 네네. 근데 아이들이 이제 학교,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그런 진로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이제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거를 인생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글을 쓰는 게 있는데 네네. 그거를 들여다봤을 때에 아이가 엄마가 이런 활동을 해서 자기도 이런 데 가서 큰딸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봉사활동을 같이 다녔었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의 진로도 아동미술을 전공하게 되었고 네. 그런 과정에서 엄마의 역할이 컸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도 긍정적인 표현해주고 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그렇군요. 봉사활동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잠시 후에 다양하게 하고 계시는 봉사활동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아이들하고의 소통도 굉장히 잘 되는 그런 분이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으실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아이라고 하면은 네. 이제 서울에서는 이제 초등학교나 이런 초중고 대학교에서도 가르쳤지만은 네. 세종을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장애인 단체에서 수업을 의뢰를 많이 했는데 네네. 아이가 수업 시간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종이가 있거나 어떤 조작 활동을 하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어한다. 네. 그리고 세상에서 종이는 없어져야 돼. 이런 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 나는 제일 잘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 아이가 분노를 표출하는데 네. 수업 시간마다 그런 게 나타나니까 어머님한테 혹시 모르니까 거기 한번 가봐라 라고 추천을 받아서 네.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간호사고 그다음에 이혼을 한 상태라서 네. 아이를 부모님이 봐주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나이트도 있고 주간도 있고 해서 아이하고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이 참 적다. 그래서 아이가 이 정도로 될 줄은 몰랐는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추천했어서 왔다.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아이하고 같이 수업을 이제 종이를 꺼내주고 그러면은 이 종이를 가지고 무엇을 해볼까라고 했더니 학교에서 벚꽃을 접었는데 그거가 하다가 실패를 했대요. 네. 그래서 자기는 화가 났대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벚꽃을 접을 거예요. 저는 여기서 성공할 거예요. 그래서 해낼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벚꽃을 접을 때는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에 가위를 사용하는데 가위 사용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할 수 있대요. 그러면 선생님이 선을 그려줄 테니까 그대로 한번 잘라보자.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걸 펼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아이가 평소에 우려하던 그런 모습들을 보인 거예요. 찢어졌어요. 네. 펼치다가. 그래서 이 아이가 나 이거 안 해. 네. 이거 찢어졌어. 이거 갖다 버려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찢어졌구나. 그래? 버릴 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어떨까 하면서 스카치 테이프를 딱 줬어요. 네.
주면서 이걸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걸로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 그러면 한번 붙여봐. 사람이 상처가 나면은 데일밴드 붙이잖아. 얘도 있잖아. 찢어졌기 때문에 뭔가를 붙여서 이렇게 해주면은 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어떻게 할까?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 아니면 다시 고쳐줄까?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붙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수업을 이어갔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완성된 모습을 보면서 야호 해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스케줄 잡아서 이제 한 10번 정도 수업을 했어요. 네. 참 아이들이 보면 네. 스카치 테이프, 이렇게 붙이는 테이프도 알고 있을 테고 종이가 찢어진다는 것도 알고 있겠지만 네. 그걸 이제 융합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건 사실 생각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발상의 전환이 일어난 그런 사례가 아닐까 싶고 그게 또 어른의 몫이 아닌가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게 그런 생각이 드는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또 공로상을 수상한 경험도 있으신데 이 공로상은 뭔가요? 이 말을 해도 될까요? 그럼요. 되게 부끄러운데요. 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엄마 돌아가시고 할머니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할머니 돌아가신데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할머니는 호상, 엄마는 뭐 상중의 상을 당했다 그러면서 꽃상여는 할머니가 타고 엄마는 백상여를 타더라고요. 그래서 네. 두 상여가 같이 올라가는 그 시점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래서 대학 진학을 못하고 다음 해에 저희가 5남매라서 네. 독수리 5형제거든요. 네. 독수리 5형제인데 제가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같이 간식도 사줘 가면서 우리 언니 교대 다녔는데 재영족축 들은 것 깨서 막 해주고 네. 하는 그런 이제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게 눈에 보여요. 네. 그래서 40이 됐을 때에 아동미술 실기를 배운 거 가지고는 부족해서 미대를 갔어요. 네. 40에 미대를 가서 낮에는 학교 가서 가르치고 저녁 때 가서 그림 그리고 만들기 하고 그랬더니 거기서 열심히 살았다고 공로상을 주더라고요. 와. 그래서 학교에서도 공로상을 받고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하는 아동미술 과정에서도 공로상을 받고 최근에 공로상은 1인 크리에이터 그다음에 굿즈 만들기 과정을 배우고 있는데 네. 제가 또 김밥도 사가고 빵도 사가고 네. 나이가 있다 보니까 네. 먹고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했더니 또 네. 공로상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되게 그때는 부끄러웠어요. 최선을 다해서 한 것보다는 그냥 밥 사는 거 정도 가지고서 이렇게 받았다는 게 조금 부끄러웠었는데 그래도 어른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네. 조금은 또 다소 위안을 삼았습니다. 너무 잘하셔서 받으신 공로상이죠. 그것도 굉장히 뜻깊은 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에서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힐라 난민학교에서도 활동을 하셨네요. 어떤 네. 활동이었을까요? 난민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그 친구들이 나라를 일단 내려놓고 네. 다른 나라로 이제 이동을 했을 때에 이 친구들은 국적이 없어요. 맞아요. 국적이 네. 없기 때문에 난민이라는 표현이 되어지고 말레이시아라는 곳은 허브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유럽으로도 가고 호주로도 가고 그다음에 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에도 가고. 그럴 수 있는 허브 역할이라서 그쪽에 난민들이 많이 모이는데 한 15년 정도 전부터 네. 아이들을 한두 명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실상은 남동생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네. 와이프가 현지 말레이시안이고요. 네네.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하는데 거저주는 사랑을 너무 잘해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 네네. 친구들을 향해서 네. 이제 가끔씩 가서 했었는데 작년서부터는 정해놓고 가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작년 여름에는 저희 큰딸과 같이 가서 풍선을 모든 반 200여 명 되거든요. 네. 그 친구들 다 가르치고 거기 중에서 몇 명은 좀 더 전문적인 것들을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겨울방학 때는
딸내 혼자 가서 종이접기를 가르치고 네. 5월 달에는 신랑이랑 아들이랑 저랑 가서 음, 또 교육하고 봉사활동하고 그렇군요. 언어가 달라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이 풍선은 좋아하시죠? 언어는 말로 하고 듣는 거지만 네. 눈은 모든 사람이 오픈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볼 수 없는 사람은 손으로 만져서 보는 거고 네. 볼 수 있는 사람은 색감이나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볼 수 있는 거죠. 네. 나라를 잃고 다른 나라에 있다고 하면 정말 저는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이 풍선이 그분들의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해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풍선 아트를 좀 오늘 보여주시기로 하셨잖아요. 네. 오늘 어떤 거 만드는 거 보여주실 거예요, 선생님?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네. 두 가지를 보여주고 싶고요. 첫 번째는 지금이 이제 크리스마스 때니까 고도죠. 네, 예. 지금이 시즌이잖아요. 네. 그래서 집에서 아이들과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가족들이 함께 할 수 네. 있는 여기에 있는 눈사람, 어. 눈사람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머플러도 너무 멋지게 지금 메고 왔어요. 이 눈사람이. 네. 그래서 이 눈사람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네. 준비물은 손펌프라고 합니다. 손펌프. 네. 예전에는 풍선은 입으로 부는 거였었죠. 맞아요. 요거는 꼬리가 달려 있어요. 네. 그래서 꼬리 풍선이라고 하고요. 아, 얘는 동그라니까 라운드 풍선이라고 해요. 두 개를 묶어줍니다. 눈사람이 됐네요. 벌써 그러네요. 그죠? 예. 눈을 동그랗게 그리고 잘 안 나오네. 동그라미 두 개. 자, 여기 보면은 어떡하지 하는데 목도리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감싸주고 돌려주고 두 개를 같이 해주세요. 진짜 상상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네,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같은 눈사람은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편분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더라고요. 동네에서 맥가이버로 소문이 나셨다고 하던데 어떤 사연일까요? 보통 이제 남편의 별명을 지어줄 때 네. 웬만해서는 맥가이버라는 말을 안 쓰는데 네. 진짜 맥가이버예요. 예. 뭐가 고장이 나면은 뚝딱. 제가 행사를 하다가도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철판에 용접까지 해가지고서 네. 무대 설치해 주시고요. 와.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분이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데 네. 서울이나 이쪽 지역에서 나는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기가 너무 쉽잖아요. 네. 근데 오지로 갈수록 이렇게 부르기가 쉽지가 음. 않고 또 더더군다나 이제 복지시설 내지는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장소에 모든 것이 있잖아요. 네. 수도 설치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문도 있고 전등도 있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해결을 해주니까 상담을 할 때 예. 원장님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시군요. 네, 좋아하고 지난번에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네. 필리핀도 같이 갔다 왔을 때에 음.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한국에서 저랑 같이 지내던 분인데 네. 동네 분들을 섬기고 있는데 동네에 어떤 가난한 집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한 달 됐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면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아이들과 수업을 하고 있고 네. 신랑은 가서 오전에 끝내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금방 끝냈어? 그 뭐 어려운 일이야. 그냥 그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두움에 빛을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달란트고 사랑을 나눠주는 일이고 네. 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 일을 할 때마다 조금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일을 또 남편분과 함께 또 자녀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축복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로 아까 활동하시는 장소가 학교나 또 장애인 협회, 단체 이런 데에서 활동을 하시다고 했는데 좀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으실까요? 장애인 단체에다가 의뢰를 왔어요. 네. 제가 이제 여기 내려온 지 1년 동안은 집 밖으로 거의 안 나갔던 것 같아요. 집에서 살면서 너무 힘들었었는데 이제 공방을 하면서
제가 허리 수술을 하고 내려왔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뭘 하지 하다가 제가 이제 뜨개질 하는 거 좋아하니까 7살 때부터 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하면 좋겠다. 음악 들으면서 인형도 뜨고 또 커피도 마시고 사람도 만나고 그래서 카페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공방 카페를 하게 되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연락 오기를 다른 단체보다는 이상하게 여기 와서는 장애인 단체 제가 이제 교육을 받을 때도 특수 교육은 받았었지만 직접적으로 장애인 단체가 이렇게 와서 수업 요청을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해줄 수 있냐라고 네. 요청이 와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네. 그게 연결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올 한 해 굉장히 바쁘게 보내신 것 같은데 우리 김경희 선생님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앞으로의 계획은 제가 여기 세종에 내려오면서는 5년 동안 우리 시 아버지, 시 어머니를 좋은 데 데려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자. 5년 뒤는 나도 몰라. 왜냐하면 그때는 건강하셨으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일을 하면서도 짬짬이 가서 아버지 어머니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다 드리고 이제 매시고 나가고 말 나오면은 그냥 바로 일어서서 부산 갔다 오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으면은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 또 대천 갔다 오고 네. 그러니까 차가 있으니까 제 허리는 힘들지만은 차로 이동해서 갔다 오면서 맛있는 거 먹고 하니까 네. 되게 좋아하셨고요. 이제 어머니가 5년을 살고 나서 그의 마지막 겨울에 그러니까 코로나 주사 맞고 조금 힘들어 하시더니 약하신 부분에 암이라고 네. 얘기가 돼서 그 해를 못 넘기고 가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도 어머니가 다 챙겨주셨는데 그걸 네. 못하니까 치매가 오시고 거동을 못하시고 네.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이제 요양원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운 일을 하나를 더 했는데 어르신들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해줬던 것들이 네. 이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올해부터 조천 복컴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만나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안 가본 곳을 같이 이제 태우고 가고 안 네. 먹어본 곳 심지어 여기 45층에 카페가 있는데도 안 가보셔가지고서 거기 이제 모시고 간 것도 인상 깊다 그랬고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다라는 그런 경험들을 했다라고 해서 두 가지 측면이에요. 아이들과 어른들이 공존할 수 있는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 보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졸업 시즌이다 보니까 학교 행사, 기업체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하나 디자인 거기에 맞게끔 해서 좋았다라는 그런 소리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이 사회 기여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고 이 전문가로서의 그런 자존심도 보이는 오늘 인터뷰였는데 우리 김경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이 착착 이루어지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세종시 조치원에 거주하시면서 풍선 아트를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김경희 님과 함께했습니다. 세종인사이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